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술은요, 뭐 술을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술이 과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서남백 기자. 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하. 사진 보시면 뭐 다 한눈에 보시겠지만 네. 편의점으로 승합차가 돌진을 해서 편의점 문이 박살이 난 장면이에요. 아이고. 지금 저희 뒷모습입니다. 네. 지금 저게 보면 저 SUV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게 예. 지금 편의점 들이받았네요, 지금. 맞습니다. 네. SUV 차량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의 승합차에 준하는 차량인데 아하, 네. 들이받아서 저렇게 편의점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편의점 바로 앞은 인도였습니다. 아이고. 인도에 혹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더라면 네. 혹은 편의점 출입구 쪽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이고. 아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네. 사고였는데요. 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네. 그런데 황당하게도 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없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깨어보니 사고가 난 상태였다. 깨어보니 편의점 문이 부서져 있었고 네. 자기 차가 편의점 안에 들어와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2일 밤 11시 반쯤 네. 이 청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가 네. 길가에 주차된 차 2대를 먼저 들이받습니다. 네. 상당히 세게 들이받았는데요. 저 네. 장면입니다. 아하. 그런데도 김 씨가 차를 세우지 않고 네. 또 계속해서 몇십 미터를 더 운전해서 인도를 넘어서서 아하. 이렇게 편의점으로 돌진한 건데요. 네. 이 사람의 직업은 평소에는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하는데 네. 이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보니까 네. 무려 0.221%. 그러니까 세상에, 면허 세상에. 취소 기준이 0.1%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무려 2배가 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술을 권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도 일단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네. 집에 들어가질 않고 네. 내가 뭔가 술이 좀 아쉽다 해서 이른바 우리가 요즘 말로 뭐 혼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 뭐 페이스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페이스북 보면 혼술하시는 그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서 또 술집으로 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술을 마시고 나와서 네.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사람은요, 딱 그런 생각 듭니다. 이건 병이에요, 병. 이건 그렇죠. 병입니다, 병.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깨보니까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 뒷부분은 완전히 생략돼서 이 사람은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사고를 쳤다는 건데 네. 0.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1% 정도라고 그러면요. 정말 많이 마신 거예요.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네. 우리 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다르거든요. 가끔씩 하는데도 네네네. 이건 한 소주 서너 병은 까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65kg 정도의 건장한 남성이 3병에서 5병 정도 세상에. 마신 정도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취죠, 만취. 그런데 김복준님, 예. 아까 제가 이 정도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3번 있답니다. 세상에. 네. 2000몇 년도도 있고 뭐 한 네. 2번 정도 2010년 뭐 2001년과 2010년 네. 을 포함해서 총 3차례 정도 사고를 냈었고 네. 뭐 습관적이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본인의 습관을 절제하지 못하고 일어난 네. 사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백 변호사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도 있잖아요. 음주운전은 남을 죽이는 살인 행위잖아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뭔가 좀 단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황당한 사고인데 네. 이 사고 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천우신조입니다. 천우신조. 그러네요. 그 말도 맞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건 인도 돌진할 때 사람이 있었더라면 네. 편의점 안에 누군가가 다쳤더라면 네. 주차된 차량 안에 사람이 있어 또 다쳤더라면 네. 그럼 죄명 자체가 바뀌었을 텐데 이 사람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결국 음주운전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민사 책임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그러니까 음주로 인사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생각보다 처벌이 중하지 않죠. 근데 해외는 이제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네. 그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사실상 잠재적 살인자라고 생각을 한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음주를 통해서 인사사고가 나면 거의 살인죄 준해서 처벌하는데 네. 우리나라 아직도 그 부분에 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요즘에 사실 음주사고로 해서 굉장히 중한 사고들 많이 네. 나잖아요. 조금은 이제 법의 적용이나 그러니까요. 법의 내용 같은 네.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찰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에 에서 일단 술 먹었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으로 까지 와서 동에 있는 술집 그 주인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술을 마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거든요. 술을 좀 많이 드셨나 봐요. 소주 3병 정도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까지 온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술집 주인하고 술 마시고 그 중간부터 필름이 끊겼대요. 그 술 마시면서 이제 기억이 끊겨서 자기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이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 최명규 원장님, 이 사람 술을 끊을 수나 있겠어요? 못 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마시다가 그 다음에 또 마셨잖아요. 네. 그거는 뇌에서 주유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좀 주유를 해달라고 술을 그렇게 이제 원했던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인간은 자기가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만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기억 안 나는 일에 대해서는 두세 달 지나면 세상에. 다 죄책감이 없어져요. 네. 참,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 김복준님이 네. 우리 그 얘기할 때 했잖아요. 좀 서양처럼 술을 마시면 이 차가 작동하지 않게 좀 그런 기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네. 생각도 해 봅니다.